리처드 파인만이 대학 신입생들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사람 같은 건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강의실에 이제 막 물리학을 시작한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상상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공부한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기적의 사람 같은 건 없습니다. 기적 같은 건 없어요. 강의실에서는 아마 작은 웃음이 났을 겁니다. 겸손도 참 하면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저는 이게 파인만이 남긴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겸손이라면 우리는 편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네 하고 박수 한번 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말이 겸손이 아니라 그냥 사실 보고라면요? 관찰한 걸 있는 그대로 말한 거라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아주 소중하게 품고 살아온 문장 하나가 무너집니다. 나는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문장이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노력하면 다 된다는 자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깨에 얹혀있던 아주 무거운 걸 하나 내려놓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오늘 이야기 끝에 가면 진짜 기묘한 건 파인만의 뇌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훨씬 더 소름 돋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부터 꺼내보죠. 여러분, 천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이 칠판 앞에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 달째 끙끙거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칠판을 한 30초쯤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분필을 들고 쓱쓱쓱 답을 적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번쩍 그냥 보인 거예요. 이 그림에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믿어온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실제로 달랐다더라. 어떤 부위가 남들보다 컸다더라. 무슨 특별한 주름이 있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면 조회수가 아주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요. 학교 다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에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딱 적으면 다들 아직 문제를 읽고 있는데 그 친구는 벌써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 보이던데. 그 그냥 보이던데라는 말이요. 그 말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저게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쪽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결론이 우리를 아프게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재능 탓을 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진짜로요. 내가 미적분을 못하는 게 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내 유전자 때문이라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키가 작은 걸 가지고 자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요. 재능도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우리는 아주 부드럽고 폭신한 이불 하나를 덮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따뜻하죠. 정말 따뜻합니다. 저도 그 이불 아주 오래 덮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불은 대체 언제 우리한테 씌워진 걸까요? 곰곰이 떠올려보면 대부분 아주 어릴 때의 어떤 한 장면입니다. 초등학교 어느 수학 시간, 반에서 나만 그 문제를 못 풀었던 순간, 칠판 앞에 불려나가서 분필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던 순간, 아니면 누군가 무심코 툭 던진 한마디요. 넌 문과 머리구나. 그 한마디, 그 한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도장처럼 쭉 찍힙니다. 그리고 그 도장 하나가 그 뒤로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문 앞에도 못 다가가게 막아섭니다.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이에요. 8살 때의 딱 한순간이 40살이 된 나를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그 조각 하나가 아직 안 놓여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그 문제를 못 푼 건 내가 못 푸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놓인 조각이 그 문제를 풀기엔 아직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장면을 가지고 평생짜리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재능이 없다는 말은 겸손처럼 들립니다. 아유,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요. 아유, 저는 그런 쪽 사람이 아니라서요. 다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문장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뭘까요? 이 문장은 겸손이 아닙니다. 알리바이입니다. 알리바이가 뭐죠? 그 시간에 나는 거기 없었다는 증명이잖아요. 나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증명이요. 재능이 없다는 말이 정확히 그 일을 합니다. 저 어려운 것들, 양자역학이니 미적분이니 하는 것들, 그 사건 현장에 나는 애초에 없었다. 나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명심하세요. 알리바이의 목적은 진실이 아닙니다. 목적은 면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주 질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를 시도로부터 보호해 주거든요. 시도하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하면 아프고요. 그런데 아예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성적표가 안 나오니까요. 재능이 없다는 문장은 그 성적표를 영원히 안 받아도 되게 해주는 아주 편리한 서류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게으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보호막이 얼마나 큰 대가를 받아가고 있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씁니다. 아, 이해했어. 아, 알겠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해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는 어느 순간 팡 하고 터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머리 위에 전구가 번쩍 켜지고 아하 하는 소리가 나고 그 전과 후가 딱 나뉘는 거요. 만화에서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상합니다. 그 전구는 어디서 전기를 받아오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저는 퍼즐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퍼즐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만 잘 잡고 계시면 됩니다. 수만 개짜리 퍼즐을 상상해 보세요. 상자를 열면 조각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색깔 있는 종이 쪼가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조각을 집어서 다른 조각 옆에 쏙 끼워 넣습니다. 딱 맞아요. 그 다음 조각도요? 또 그 다음 조각도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림은 언제 나타났을까요? 한 조각 놓았을 때는 아니죠. 100조각일 때도 아니었어요. 1000조각쯤 되면 이거 하늘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번째 조각에서 그림이 태어났는지 여러분은 절대 못 짚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림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해도 똑같습니다. 이해는 번쩍하고 도착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해는 조각들이 충분히 놓였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우리가 아하 하고 느끼는 그 순간이요. 그 순간이 진짜로 하는 일은 뭘까요? 그건 이해가 도착한 순간이 아니라 이미 놓여있던 조각들이 드디어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그걸 알아챈 순간입니다. 조각은 이미 거기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요. 우리는 그냥 마지막 하나를 톡 끼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라는 느낌은 이해의 원인이 아니라 이해의 알림음입니다. 밥솥에서 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소리요. 그 소리가 밥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밥은 이미 다 되어 있었고 소리는 그냥 알려준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알림음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하가 잘 오네. 나는 아하가 안 오네. 그런데 아하는 원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소리를 부러워하면서 정작 밥은 안 안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무서운 결과가 하나 따라 나옵니다. 그냥 보인다고 말한 그 친구요. 그 친구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보인 이유는 그 친구 머릿속에 그 그림의 조각들이 이미 상당히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도 자기가 언제 그걸 깔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파인만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재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재능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양쪽 다 같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조각이 쌓인 시간이요.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층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조각을 하나하나 놓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그냥 완성된 그림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되잖아요. 정답을 먼저 알려주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 고생을 시키냐고요? 사실 이건 파인만이 그 강의에서 직접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파인만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물리학을 이렇게 안 가르칠까? 그냥 첫 페이지에 기본 법칙을 전부 다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 법칙들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1페이지에 우주의 법칙, 그 다음은 응용, 끝. 그런데 파인만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할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파인만이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리 법칙을 정확하게 진술하려면 아주 낯선 개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의 수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법칙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당한 양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 조각씩만 할 수 있다. 조각씩, 딱 이 표현을 썼어요. 처음 들으면 이게 그냥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자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 안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정답을 알려주면 상대가 그 정답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방정식 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적어드립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방정식이요.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호 하나하나가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면요. 그 기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왜 하필 그 자리에 있는지, 그게 왜 그렇게 생겨야만 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걸어둘 못이 하나도 박혀있지 않다면요.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예요. 검은 잉크 자국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정답을 주는 건 이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답을 봤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답을 놓을 자리가 머릿속에 아직 없거든요. 퍼즐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이 수만 조각짜리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00번째쯤 놓여야 할 아주 중요한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림 한가운데 있는 핵심 조각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미리 건네드립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조각이에요. 먼저 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겨우 5번째 조각을 놓고 있습니다. 주변이 텅 비어 있어요. 이 500번째 조각을 지금 어디에 놓으시겠어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주변 조각이 하나도 안 놓여 있으니까 이 조각이 어디에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소중한 조각을 그냥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5번째, 6번째, 7번째 조각을 놓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500번째 조각은 500개의 조각이 놓인 다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좋은 조각이어도 그냥 파란 종이 쪼가리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건 지름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센 이야기예요. 이건 지름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름길이라는 건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500번째 자리가 500개의 조각이 놓여야 비로소 생겨납니다. 자리 자체가 시간을 들여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뛸 대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너뛰려는 그 자리가 아직 이 세상에 없거든요. 여기서 라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 끓여보셨죠? 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물이 팔팔 끓기 전에 면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걸요. 성질 급한 사람이 물이 미지근할 때 면을 툭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이 안 익어요. 그냥 물에 불어서 흐물흐물, 겉은 퉁퉁 불고 속은 딱딱한 이상한 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라면 봉지에 쓰여 있는 순서를 안 지켜서요? 아니요. 그건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의 문제예요. 면의 녹말이 제대로 익으려면 특정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온도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성격이 급하든 안 급하든 물은 자기 속도로 끓습니다. 째깍째깍 자기 시간표대로요. 이해도 똑같습니다. 500번째 조각이 익으려면 그 앞에 499개가 먼저 놓여야 해요. 여러분이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그 순서는 안 바뀝니다. 퍼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주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개념 앞에서 아무리 봐도 모르겠을 때 그건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 개념을 놓을 앞 조각이 아직 안 깔린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필요한 건 나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 앞 조각부터 다시 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바로 여기서 포기합니다. 이 페이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훨씬 앞 페이지에 어떤 조각 하나가 비어 있었을 뿐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범인은 지금 눈앞에 이 페이지가 아니라 저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이 페이지랑 씨름하다가 애먼 자기 머리를 탓하고 책을 덮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질문이 하나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했다고 느끼는 그 많은 순간들은 대체 뭐죠? 우리 매일 이해하면서 살잖아요. 그건 다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파인만이 어릴 때 겪은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파인만의 아버지는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어린 파인만을 데리고 숲을 산책하곤 했어요. 하루는 다른 집 아이가 파인만한테 이러면서 놀렸다고 합니다. 저 새 이름이 뭔지 아냐? 너는 그것도 모르지. 파인만은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저 새를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포르투갈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중국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일본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네가 전부 다 안다고 치자. 그래도 너는 그 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란다. 너는 그냥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새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아는 것뿐이야.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 새를 진짜로 들여다보자. 저 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깃털을 쪼고 있는지. 그게 진짜로 그 새를 아는 거란다. 이 이야기가 왜 오늘 이야기의 심장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이름을 아는 걸 아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주 자주요. 정말 아주 자주 그렇게 합니다. 한번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느끼는 것들 중에서 거의 9할은 사실 이름을 외운 것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현상의 이름을 알면 우리는 그걸 이해했다고 느낍니다. 아, 저건 관성이지. 아, 저건 표면 장력이지. 아, 저건 인플레이션이지.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요. 서랍에 착 넣은 기분이요. 그런데 그 서랍 안이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보면요.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표만 붙어있고 안은 비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시험은 아주 잘 봤습니다. 답을 다 맞췄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조카가 순진한 얼굴로 물어봅니다. 삼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 그러면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게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얼버무리게 되죠. 시험은 마쳤는데 설명은 못합니다. 이게 정확히 이름만 알고 있던 상태예요. 조각을 놓은 게 아니라 조각 상자 겉면에 붙은 이름표를 외운 겁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다. 이 말이 이제 좀 다르게 들리시죠? 이건 잘난 척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진단 도구예요. 내 머릿속에 진짜 조각이 놓여 있는지 아니면 이름표만 붙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때 말문이 막히면 아, 나는 이름만 알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건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이름표를 조각으로 바꾸는 건 재능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시간과 씨름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 안 할 뿐입니다. 이름표만 붙여놓고도 이해한 기분이 드니까 굳이 서랍을 안 열어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뉴스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거의 매일 나오죠. 우리는 그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다. 아,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근데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왜 생기는 거야? 하고 물으면요. 대부분 말문이 턱 막힙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 까지는 말해요. 근데 왜 오르는데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는 그 단어를 수백 번 써왔지만 사실은 그 새의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블랙홀도 그렇고 면역력도 그렇고 유전자도 그렇습니다. 이름은 아주 익숙한데 서랍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익숙하다는 그 느낌이 우리한테 이미 다 안다는 착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영 그 서랍을 안 열어보게 돼요. 이름을 안다는 게 오히려 진짜로 아는 걸 방해하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알겠어요. 이해는 조각이 쌓이는 상태다. 이름표는 이해가 아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냥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좋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이제 그냥 보이는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체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체스 고수와 초보를 앉혀놓고 실제 대국 중인 체스판을 딱 5초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판을 치운 다음 방금 본 대로 말을 다시 놓아보라고 합니다. 초보는 거의 못합니다. 두세 개나 놓을까요? 그런데 고수는 20개가 넘는 말의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재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아, 고수는 기억력이 천재구나. 사진처럼 찍어서 저장하는구나. 그런데 이 실험에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규칙 없이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흩어놓고 똑같이 5초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수도 초보랑 똑같아집니다. 두세 개밖에 못 나요. 사진 같은 기억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명심하세요. 고수의 뇌가 초보보다 저장 용량이 큰 게 아니었습니다. 고수한테는 의미가 있는 배치일 때만 마법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고수는 개별 말을 하나하나 외운 게 아닙니다. 고수의 눈에는 그 20개의 말이 몇 개의 익숙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아, 이건 그 유명한 방어 대형이네. 아, 이 귀퉁이는 그 공격 형태네. 그러니까 고수는 20개를 외운 게 아니라 서너 개의 덩어리를 외운 겁니다. 그 덩어리 하나하나 안에 여러 말이 이미 묶여서 들어있는 거예요. 퍼즐로 다시 가봅시다. 초보한테는 20조각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20개를 다 붙잡아야 해요. 그런데 고수한테는 그 20조각이 이미 서로 붙어서 커다란 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딱 한 덩어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같은 판인데 조각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초보는 20조각, 고수는 한 조각. 바로 이게 그냥 보인다의 정체입니다. 천재의 직관은 마법이 아니라 압축 파일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압축 파일 아시죠? 커다란 폴더 수십 개를 딱 하나의 파일로 묶어 놓은 거요. 겉으로 보면 파일 하나예요. 아주 작고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이 차곡차곡 접혀 들어가 있어요. 고수의 그 유명한 직관이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번쩍하는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그 한순간 안에는 수천 번의 대국이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압축에는 시간이 듭니다. 20조각을 한 조각으로 묶으려면 그 배치를 수백 번, 수천 번 만나봐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압축을 빠르게 하는 재능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그 형태를 많이 겪은 사람이 많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상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사이드미러 봐야지, 기어 넣어야지, 깜빡이 켜야지, 뒷차 신경 써야지, 손발이 따로 놉니다. 그런데 10년 운전한 사람은 어떤가요? 옆 사람이랑 수다 떨면서 노래 흥얼거리면서 그 모든 걸 동시에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 사람은 운전 재능을 타고난 걸까요? 아니죠. 그 복잡한 동작들이 전부 한 덩어리로 압축돼서 이제 손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신입생 시절에 그 어질어질하던 20조각이 10년이 지나 한 조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재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해졌다고 하죠. 그런데 물리학에서 벌어지는 일도 원리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같은 교실에 두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딱 적어요. 한 학생은 30초 만에 아, 이거네 하고 풀기 시작합니다. 다른 학생은 그 문제를 멍하니 쳐다만 봐요. 겉으로 보면 앞에 학생은 재능이 있고 뒤에 학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두 사람의 지난 3년을 들여다보면요. 앞에 학생은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자기도 모르게 이미 수백 번 만나봤습니다. 학원에서, 문제집에서 형이 풀던 걸 어깨너머로요. 그래서 그 학생 눈에는 그 문제가 이미 아는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뒤에 학생은 그 유형을 그날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20조각이 낱낱이 흩어져 보이는 거고요. 같은 순간, 같은 문제인데 두 사람이 실제로 보고 있는 조각의 개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 그 형태를 만나본 횟수의 차이예요. 우리가 재능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한 그 30초는요. 사실 그 앞에 숨어있는 3년을 못 본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그 압축을, 그 조각 쌓기를 왜 누구는 끝까지 하고 누구는 중간에 멈출까요? 여기서 진짜 재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런 재능이 전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조각을 쌓는 게 이해라면 그 쌓는 능력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조각을 빨리 놓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놓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해가 빠르다. 이해가 빠른 게 재능이다. 그러니까 재능은 곧 속도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생각을 아주 정면으로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반직관적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진짜 차이는 속도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이해가 안 되는 상태를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이 말인즉슨 재능처럼 보이는 것의 진짜 정체는 혼란을 견디는 힘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우리가 뭔가 어려운 걸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이 어지러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조각들이 아직 안 맞물려서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요.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 답답함이요.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아주 빠르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난 이거 머리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퍼즐 뚜껑을 덮습니다. 뚝! 상자를 닫아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이 결론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은 그 불편한 어지러질함을 즉시 끝내주거든요. 난 머리가 안 돼 하고 인정해버리면 더 이상 안개 속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결론으로 얼른 도망칠 수 있어요. 그 도망이 아주 달콤합니다. 그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들은요? 그 어질어질한 상태에 몇 주씩, 심지어 몇 달씩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답답한 채로요. 모르는 채로요. 뚜껑을 안 덮고요. 그 사람들이 그 상태를 즐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답답했어요. 다만 그 답답함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각이 아직 덜 놓인 상태라고 생각한 거예요. 밥이 아직 안 됐구나.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서 뚜껑을 안 덮은 게 아닙니다. 뚜껑을 안 덮었기 때문에 나중에 재능처럼 보인 겁니다. 이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오래 앉아 있는 게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오래 앉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머리가 안 돼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뭐였을까요? 그건 머리의 한계를 확인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퍼즐 뚜껑을 덮기로 선택한 순간이었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답답함을 몇 분 더 견디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만 풀고 갈게요. 몇 분 더 견디라는 게 이 악물고 참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독한 정신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답답함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예요. 모르겠는 그 상태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 아직 조각이 덜 놓였네 하고 이름을 슬쩍 바꿔 부르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같은 안개인데요. 이걸 실패라고 부르면 얼른 도망치고 싶어지고 과정이라고 부르면 그냥 한 걸음 더 걷게 되거든요.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신기하죠? 일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늦잠 아시죠?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딱 5분만 더. 그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30분 되죠. 그 순간 우리를 붙잡는 건 게으름이라기보다 이불 밖은 춥고 불편하다는 그 감각이에요. 이불 속은 따뜻하고 이불 밖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불을 안 걷어냅니다. 모르는 상태를 견디는 것도 정확히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안개 속은 춥고 불편해요. 반대로 나는 머리가 안 돼라는 결론은 따뜻한 이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요, 아침에 이불을 걷어내는데 무슨 대단한 재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춥고 좀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걸 견디는 것도 사실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훈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 답답함을 견딜 시간과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당장 먹고 사느라 그 답답함 앞에 오래 앉아 있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건 엄연히 조건의 차이예요. 아주 불공평한 조건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다른 종족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이불 밖에 오래 서 있을 시간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머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덜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파인만 본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파인만은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학창시절에 받았던 지능 검사 결과가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여러 번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유명한 파인만이요.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숫자를 두고 말이 많기도 하고 사실 그 숫자 자체는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그 검사가 사람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도구였다면 파인만은 노벨상 근처에도 못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갔어요. 왜일까요? 그가 붙잡은 건 점수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달씩 한 문제에 매달렸고 안개 속에 오래 앉아 있었고 조각을 미련하게 쌓았습니다. 점수는 그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사람인지까지는 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점수가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이상한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실험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아주 특별한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 기계는 파인만의 뇌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옮겨 넣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은 뺍니다. 파인만이 평생 배운 물리학, 수학, 그가 읽은 책, 그가 풀어본 문제, 이건 전부 빼요. 그리고 오직 재능만, 그 순수한 재능이라는 것만 여러분한테 옮겨드립니다. 자, 스위치를 텁니다. 윙, 옮겨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인만의 재능을 가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구두구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미적분을 못 풀고 여전히 양자역학이 뭔지 모릅니다. 파인만의 재능을 받았는데도요. 왜냐고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심장입니다. 재능이라는 이름의 그 항목을 뜯어서 열어보면요.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능이라고 불렀던 그 상자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어요. 거기 들어있다고 믿었던 그 신비한 능력, 그건 원래 없는 거였습니다. 그 상자 안을 실제로 채우고 있던 건 전부 시간이었어요. 조각을 쌓은 시간, 안개 속에 앉아있던 시간, 이름표를 조각으로 바꾼 시간.
20조각을 한 조각으로 압축한 시간. 그래서 지식을 빼고 재능만 옮기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능이라는 건 사실 시간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상자 겉면만 보고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상자를 타고났네, 나는 별로인 상자를 받았네 하면서요. 그런데 상자 안은 아무도 안 열어봤어요. 열어봤으면 알았을 텐데요. 안에 든 건 상자가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걸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대체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거죠? 왜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게 정당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파인만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파인만이 그 신입생들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려는 이 물리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발전한 지식 덩어리를 200년 남짓 쌓아 올린 겁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은 이걸 4년 안에 다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못 배웁니다. 대학원까지 가야 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뭔가를 빨리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다 내 머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금방 아는데 나만 오래 걸린다고요. 그런데 파인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건 원래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린 게 아니라 이 산이 원래 200년짜리 산이에요. 퍼즐로 다시 봅시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퍼즐은요, 수백 명의 사람이 200년 동안 한 조각 한 조각 놓아온 퍼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4년 만에 다 놓겠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면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걸 한 학기 만에 이해 못하지 하면서요. 명심하세요. 이해가 느린 게 아닙니다. 산이 큰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앞의 이야기는 나를 탓하게 만들고 뒤의 이야기는 나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진실은 뒤쪽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제대로 이해했을 때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아니, 그럼 나는 그동안 왜 그렇게 나 자신을 미워했지 싶더라고요.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 나를요. 그런데 오래 걸리는 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낮은 언덕 오르는 사람보다 오래 걸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느려서가 아니라 그 산이 높아서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씨름하는 그 어려운 것들은 대부분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죠. 그 유명한 만시간의 법칙이요. 모든 만시간을 채우면 전문가가 된다는 그 이야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 그 법칙을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시간이라는 숫자는 이후에 아주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 숫자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야는 훨씬 적게 걸리고 어떤 분야는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만시간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멍하니 채운 만시간과 매번 안개 속으로 파고든 만시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파인만이 강조한 건 양이 아니라 순서와 방식이었습니다. 조각을 순서대로 놓는 것, 이름표가 아니라 진짜 조각을 놓는 것, 안개를 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만시간을 아무렇게나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 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건 지금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배우는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해요. 어쩌면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마다 타고나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건 우리가 보통 재능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시간과 순서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전부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판이 뒤집히는 이야기니까요.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파인만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재는 사실 시간이다. 재능은 압축이다. 그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좀 허전해집니다. 그럼 세상에 놀라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다 그냥 시간 문제라고?
그러면 이 세상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진짜 기적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옮긴 겁니다. 기묘한 건 파인만의 뇌가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로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파인만이라는 사람은 결국 원자 몇 킬로그램이 뭉쳐있는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우리는 수소, 산소, 탄소 같은 원자들이 잔뜩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입니다. 이 원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자 덩어리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원자들의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원자로 만들어진 덩어리가 원자의 법칙을 알아냈다고요. 물질이 자기 자신의 설계도를 들여다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느껴지시나요? 돌멩이는 자기가 왜 굴러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물은 자기가 왜 어는지 모르고요. 그런데 똑같은 원자로 만들어진 우리는 왜 돌이 떨어지는지, 왜 물이 어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우주의 일부가 고개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파인만이 한 일이고 인류가 한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어떤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 거기서 튀어나온 원자들이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별 속에서 뭉쳐지고 부서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다 그중 일부가 아주 우연히 지구라는 돌덩이 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어느 날 눈을 떴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저 별은 왜 빛나지? 원자가 원자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매번 소름이 돋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만들어낸 눈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진짜 기적은 사람 쪽이 아니라 우주 쪽에 있었습니다. 파인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진짜 기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소름 돋는 대목이에요. 우주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해에 필요한 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종족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시간을 들이기만 하면 우주는 자기 비밀을 열어 보여줍니다. 우주의 자물쇠는 천재 전용이 아니었어요. 열쇠는 그냥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좋아요. 열쇠가 시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시간을 들인다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이죠? 그냥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거든요. 시간을 들인다는 걸 그냥 엉덩이 붙이고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은 조각을 안 놓습니다. 그럼 실제로 조각을 놓는 손은 뭘까요? 바로 질문입니다. 왜 그렇지 하고 묻는 그 물음이요.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퍼즐 조각을 하나 놓는다는 게 뭐예요? 이 조각이 저 조각이랑 어떻게 맞물리지 하고 이리저리 대보는 거잖아요. 이해도 똑같습니다. 새로 들어온 지식 하나를 내가 이미 아는 것들 옆에 대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건 저거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묻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조각이 딸깍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해의 장식이 아니에요. 질문은 조각을 놓는 손 그 자체입니다. 질문을 안 하면 지식은 그냥 귀로 들어왔다가 이름표만 남기고 지나가 버려요. 아까 그 텅 빈 서랍 기억나시죠? 이름표만 붙고 안은 비어있던 그 서랍이요. 질문을 안 한 지식이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그 조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삼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조카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조각을 놓는 손동작입니다. 아이들은 왜 하고 끝도 없이 묻잖아요. 어른들은 그걸 귀찮아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세상이라는 퍼즐을 미친 듯이 맞추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왜냐고 묻기를 멈춘 것뿐입니다. 파인만이 평생 놓지 않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은 뒤에도 어린아이처럼 왜 그렇지 하고 묻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남들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는 지점에서 그는 아니 근데 진짜 왜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빨랐던 게 아니에요. 그는
남들이 질문을 멈춘 자리에서 질문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걸 일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빨래 개기 다들 해보셨죠? 처음 수건을 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접어서 쌓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수건을 이렇게 접으면 안 무너지고 저렇게 접으면 자꾸 무너지지? 이 사소한 왜 하나를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접는 방식을 이리저리 바꿔보게 됩니다. 그러다 안 무너지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작은 조각이 하나 딸깍 놓인 겁니다. 빨래라는 퍼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물리학자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하고 멈춰서서 이리저리 대보고 딸깍 맞추고 규모만 다를 뿐이에요. 손동작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의 정체가 또 하나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답을 빨리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남들이 그냥 넘어가는 지점에서 하고 한 번 더 멈춰서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멈춰서는 데는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왜라는 한 글자를 삼키지 않을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오늘 하루 중에 왜 그렇지 싶은 순간이 오면 그걸 그냥 삼키지 말아보세요. 잠깐 멈춰서 한 번만 대봐 주세요. 그게 조각 하나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각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그림이 스르륵 드러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처음 자리로 되돌려서 천천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무서운 문장 기억나시죠? 기적의 사람 같은 건 없습니다. 영상 맨 앞에서 저는 이게 파인만이 남긴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했죠. 왜 무섭다고 했는지 이제는 정반대의 이유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건 우리를 몰아세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한테서 아주 편안한 변명 하나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종족이라 안 돼 라는 변명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이해하지 못한 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직 그만큼의 시간을 안 들인 것뿐이에요. 조각을 아직 덜 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훨씬 덜 무서운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머리가 안 되는 종족이라면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 정해진 거니까요. 그건 진짜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파인만이 관찰한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종족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종족과 달리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쭉 되짚어 볼게요. 우리는 이해가 번쩍하고 도착하는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이해는 조각이 충분히 놓였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상태였습니다. 아하! 라는 느낌은 원인이 아니라 밥이 다 됐다는 알림음이었어요. 우리는 정답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놓을 자리가 없는 조각은 그냥 파란 종이 쪼가리였어요. 그래서 지름길이 없는 게 아니라 지름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라면 물이 끓기 전에는 면을 넣어도 안 익는 것처럼요. 퍼즐에는 순서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름을 아는 걸 아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새의 이름을 온 세상 언어로 다 안다고 해도 그 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게 재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압축 파일이었어요. 20조각을 한 조각으로 묶는 데는 수천 번의 반복이 필요했고 그 압축에는 반드시 시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빠른 게 재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속도가 아니라 안개 속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였어요. 재능이 있어서 뚜껑을 안 덮은 게 아니라 뚜껑을 안 덮어서 재능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인만의 뇌를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사람 쪽이 아니었어요. 원자로 된 덩어리가 자기를 이루는 원자의 법칙을 알아냈다는 것.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시간만 들이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 노력 안 했지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라면 저는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건 오히려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이름표 하나를 떼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표요. 그거 오늘 그냥 떼어버리셔도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아직 시간을 안 들인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정직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세상이 공평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온전히 쏟아부을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당장 오늘 저녁을 걱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책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책상조차 없어요. 그 조건은 정말이지 불공평합니다. 저는 그걸 공평하다고 포장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건 조건의 문제입니다. 종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조건은 바꿀 수도 있고 조금씩 만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종족은 그냥 포기하고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 탓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종족 탓은 하지 마세요. 그건 진실이 아니고 여러분을 아무데도 못 가게 붙잡아 두기만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작은 조각 하나를 놓아드렸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조각이 당장 어떤 그림을 완성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조각 하나는 그림을 완성시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조각은 언젠가 여러분이 나는 머리가 안 되라고 뚜껑을 덮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잠깐 하고 손을 붙잡아 줄지도 모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유, 나는 이미 늦었지 하는 생각이 스쳤다면요. 그것도 사실은 뚜껑을 덮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늦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시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조각을 놓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예순에 처음 붓을 들어서 멋진 그림을 그려낸 분들, 일흔에 새로운 언어를 시작한 분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종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늦었다는 그 이불을 스르륵 걷어내고 첫 조각을 집어든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는 그 첫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조각을,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작은 버튼 하나가 저한테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앉아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지 못한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